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그다음 디지털 영상 처리와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좀 비교를 갑자기 해보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사실 디지털 영상과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수업에서 얘기를 했지만, 영상이라는 거는 실세계에서 얻어진 것이 영상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영상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는 실세계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의 어떤 모델링이나 렌더링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G, 컴퓨터 그래픽스. 그러니까 실세계에서 얻어진 게 아니죠. 컴퓨터로 만든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수업에서는 앞으로 이제 디지털 영상, 주로 사진을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디지털 영상을 어떤 식으로 획득하고 표현하는지 그 장치들을 좀 살짝 살펴보면, 일단 저기 프레임 그래버라는 요새는 좀 잘 사용하지 않는 장비인데, 저기 컴퓨터 이제 본체 그 메인보드 확장 슬롯에다가 꽂아가지고 그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ADC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는 거는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우리가 주로 웹캠이라고 얘기하는 그 디지털 형태로 영상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보통 USB 라인으로 PC에다 전송을 해주는 그런 이제 PC 카메라고. 자, 다음은 디지털 영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처음 나오는 개념이 공간 해상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상도라는 개념인데요. 이 해상도라는 거는 그 어떤 영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얼마나 잘게 쪼개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로 영상을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이제 샘플링이라는 과정과 양자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샘플링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얼마나 잘게 쪼갤 것인지, 결국 샘플링이라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쪼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좌측 상단의 A 영상부터 여기 F 영상까지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공간 해상도가 점점 이제 가로 세로 절반씩 떨어지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픽셀은 원래는 이제 픽처 엘리먼트의 약자로 만들어진 이제 단어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상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 하나의 픽셀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도 보면은 지금 좌측 상단에서 A부터 F까지 영상의 공간 해상도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건데, 해상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영상이 이렇게 좀 뚝뚝 끊겨 보이는, 픽셀 하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제 엘리어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글로 얘기를 하면 이제 계단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간 해상도를 늘리면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영상이 좋죠. 아날로그 영상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원래 오리지널 영상에 가깝게 보이는 거니까 좋지만, 그 해상도를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 우리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할 때 그 용량은, 사이즈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픽셀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할 테니까, 그리고 저장을 할 테니까.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상도를 늘리면 늘릴수록, 2배로 늘리면 늘릴수록 화소수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공간 해상도를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밝기 해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 밝기 해상도는 양자화와 연관된 이제 이슈입니다. 앞에서 이제 잘게 쪼갰다면 이 하나의 픽셀을 몇 단계의 숫자로 표현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밝기 해상도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픽셀을 딱 하나의 비트만 써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픽셀은 하나의 비트라는 거는 0 아니면 1이죠. 그러니까 블랙과 화이트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단 두 단계로. 하지만 여러 개의 비트를 써서 표현하면은, 저 좌측 상단에 8개의 비트를 쓴다 그러면 2의 8승에서 256단계로 하나의 픽셀을 블랙에서 화이트까지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그래주얼리 점점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의 비트만 사용을 한 경우에는 블랙과 화이트 딱 2단계로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밝기 해상도도 그 양자화 레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영상의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영상의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영상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으니까 2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행과 열이 존재를 하고요. 영상에서 그 좌표는 좌측 상단, 그러니까 좌측 상단이 이 부분이 이제 0,0 원점이 되게 됩니다. 그 원점을 위치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열 번호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행 번호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사각형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 영상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픽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영상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도 봤던 영상인데 여기 지금 사각형 그려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요 안에 어떤 숫자들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본 겁니다. 뭐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흰색에 막 하얗게 보이는, 밝게 보이는 부분은 그 255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고요. 실제로 흰색이 255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좀 어두운 부분은 0에 가까운 이제 값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블랙은 이제 디지털 영상에서 0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영상의 파일 사이즈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흑백 그레이 영상, 그러니까 블랙에서 화이트로 가는 컬러는 제외를 하고 그레이 영상만 놓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영상의 가로 사이즈가 640 픽셀이고 세로 사이즈가 480 픽셀이다 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픽셀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 바이트, 이게 8비트죠. 8비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영상의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640 곱하기 480 곱하기 1이죠. 1바이트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307,200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40, 480 사이즈는 307,200바이트. 근데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컬러 영상이면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한 픽셀을 레드, 그린, 블루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이제 900kB, 1MB가 가깝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의 헤더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영상의 헤더라는 거는 그 영상의 가로 사이즈가 얼마, 세로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영상이 컬러 영상인지, 흑백 영상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영상의 헤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파일을 오픈을 했을 때 제일 앞부분에 헤더가 있고, 그 헤더를 분석을 해봐야 이 영상의 가로 사이즈 얼마, 세로 사이즈 얼마, 그리고 그레이 영상인지, 컬러 영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마쳤고요. 또 오늘 했던 것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네. 그 영상의 화소수가 늘어나면은 네. 무조건 고해상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뭐 UHD다. UHD는 이제 화소수가 우리가 이제 보통 FHD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K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화소수가 단순히 많다 그래서 이게 고해상도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물리적인 화면 사이즈가 학교 운동장만한 스크린이 있어요. 근데 이게 UHD예요. UHD라는 거는 이제 뭐 FHD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FHD다 하면 1920에 1080인데 UHD는 그게 2배 되는 거고요. 근데 운동장만한 스크린이 있는데 얘를 가로 방향으로 1920, 세로 방향으로 1080개로 쪼갰을 때 하나의 픽셀이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굉장히 크겠죠. 물리적인 화면의 크기가 운동장 사이즈인데 픽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고해상도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픽셀의 개수는 많지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공간 해상도가 고해상도다라는 거는 단순히 픽셀의 개수가 많은 게 아니고 픽셀의 크기가 작은 게 그게 고해상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양자화에서 네. 8비트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상의 비트를 사용하는 건 의미가 혹시 없는 건가요?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8비트를 9비트로 또는 10비트로 늘려도 그 정도 디테일은 사람의 눈으로 감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8비트를 사용하는데, 뭐 좋은 질문인 게 실제로도 의료 영상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 영상을 양자화할 때 10비트 또는 12비트로 양자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의료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영상에서의 정상인 부위와 어떤 병이 존재하는 그 부위 간의 화소값의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데, 그거를 8비트로 양자화했을 때는 그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비트를 할당을 해서 양자화를 했을 때 이제 그런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좀 우리가 라이프 크리티컬한 분야라고 하죠. 의료 영상 분야는 진단이 잘못되면 사람의 목숨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크리티컬한 분야에서는 이 양자화 레벨을 더 높여서, 그러니까 뭐 12비트까지 쓰기도 하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